자, 시장이 끝없이 상승하면서 신고가 종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버나이트 하기에 제일 좋은 시장이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인버스가 강하거나 유럽 증시와 미국 선물 분위기가 하락세라면 억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가격 조건이 맞지 않게 너무 심하게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오르거나 내린다 싶어도 들어가지 않아서 현재 저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현금 100% 상태입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현금 100%가 아니라 매수하려는 종목들이 조건과 틀린 점이 있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무리해서 들어가기보다 차라리 그 다음날 시장 눌림목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조건이 맞을 때만 매매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100% 상태입니다.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장 상위 종목 분석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만 하실 뿐 종목 선정과 계획은 직접 해보셔야지 실력이 늘어납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종목이 걸리면은 그것에만 집중해서 파고들어서 수익을 내는 게 데이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각자 계획을 세우시고 확실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하나씩 천천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주 사용하는 화면이 신고가 화면과 시간의 등락률 상위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눌림목을 이용해서 수익을 좀 간편하게 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는 화면이고 매일매일 어떤 종목들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스크롤 내려보면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데 거래량 순으로 하나씩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밑에서 봐도 되고 위에서 봐도 되고 편하실 대로 그냥 한 개씩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거래량 없거나 뭐 ETF 이런 것들은 저는 잘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다 넘겨주고 한 개씩 천천히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뭐 단순 차트만으로도 이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씩 여유를 가지고 내가 이 종목을 다음 날에 들어갔을 때 또는 다음 날 눌림목에 들어갔을 때 곧바로 수익이 나올 것 같다 하는 종목들 위주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제 매매 영상을 보시면 매수하자마자 항상 반응이 나와서 신기하다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바로 반응이 나올 것 같은 종목들을 기본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계획대로만 매매하기 때문에 바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대형주들 분위기 좋긴 하지만 고점에 잡아서 내가 물릴 확률도 분명히 있으며 고점에 잡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 추가로 5% 10%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이걸 따라 들어가기엔 부담스럽습니다. 어차피 보유자의 영역이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면 억지로 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주말에도 분석을 했고 뭐 며칠 전부터 계속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결국에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는데 88만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간 하락해서 마감을 했지만 이 정도 수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외국인이 주도하는 종목이며 장 마지막에 84만원에서 4만원이나 급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50조가 넘지만 움직임은 셀트리온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까지도 거리가 멀지가 않아서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주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 수급이 가장 중요하며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올라가지 못하고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것입니다. 일단은 변동성이 늘어나고 거래량도 많이 붙었습니다. 거래대금이 4천억 원. 이것도 작정하고 나오면은 1조 원 이상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화면을 보고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류했습니다. 한 개씩 그냥 천천히 보시면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은 그냥 걸러주면 됩니다. 반도체 종목도 좋긴 하지만 내가 이거를 고점에 잡았을 때 바로 반응이 나오지 않거나 그리고 지루한 구간들이 많은 종목들은
이거 반응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회비용까지 날라가기 때문에 억지로 분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3천당 제약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것도 보시다시피 그전 고점 뚫어주고 시간의 거래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뭐 시간의 등락률 상위에서도 잡히겠지만 중복으로 잡히겠지만 신고가 화면에서도 그전 고점을 뚫어주고서 상장하고 나서 역사적 신고가 상태입니다. 월요일 고점이 65,500원, 시간의 거래 종가가 66,200원. 제가 이거 체결되는 거 다 봤는데 험매수 같은 건 없었습니다. 68,500원까지 올랐다가 저 68,500원도 호가 밑에 좀 벌리면서 체결을 시킨 것인데 일단 68,500원 기억하고 월요일 종가 64,000원에서 그리고 고점 65,500원 한 64,000원에서 66,000원 사이를 보면서 일단 매도가 나오는 거 보고서 고점 지켜주게 된다면은 또 공략이 가능한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그전 고점이 63,400원 내려간다 하더라도 64,600원 이 자리만 아무 힘도 없이 무너뜨리는 게 아닌 이상은 그동안 움직이기 힘들었던 종목이 변동성이 꽤나 늘어난 상태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7%가 아무렇지 않게 움직일 만큼 지금 변동성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태까지 와버려서 일단 분류를 했습니다.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다. 도저히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거릅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이제 첫 상승 나오는 것들, 그전 고점과 거리가 가까운 것들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분류할 필요 없습니다. 분류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장 초반에는 이걸 전부 보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들어갔을 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소수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여러 개 분류하게 된다면 복잡해지고 매매만 꼬이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보고 있던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야 되며 제가 원래 보고 있던 종목들은 세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시일 뿐이기 때문에 세팅을 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신고가에서 IQR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신고가가 계속 나와서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 신고가 화면에 잡혔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이것도 시간의 거래에서 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상승 초기를 이 상승 초기에 잡은 게 아니라면 무작정 고점에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정말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이 종목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건 도저히 잡기 힘든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혹시나 몇 주 동안 쉬어주게 된다면 그때 또다시 고점 돌파할 때 진입하면은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T팜은 시간의 거래 공시 나오면서 거래가 마지막에 꽤나 몰려서 체결이 되었는데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것도 어째 되었든 간에 최근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며 그 다음날에 몸통으로만 봤을 때 변동성이 거의 없이 마무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며칠 동안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종목이 있는데 이글벳 이게 방역인가 그 조류 독감인가 그걸로 인해서 항상 주기적으로 언급이 되던 종목인데 항상 누구나 아는 재료로 뉴스 띄어서 갭상승만 올려놓고서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빠지고 올려놓고 빠지고 몇 년 동안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뭐 가끔씩은 이렇게 크게 단기간에 크게 시세가 나오긴 하지만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 붙은 상태에서 이런 지독한 캔들은 보이지 않고 상장하고 나서 역사적 신고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전 고점이 11,750원. 차트 자체가 예뻐서 일단은 재료 상관없이 분류를 했습니다. 차트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풍재지 제가 공시 사이트를 항상 확인하는데 단일가가 걸리는 종목들을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단일가가 걸리는지 지금 제가 단일가 걸리는 종목들
분류해 놓은 게 다 있습니다. 이 과열 상태, ECS, 오리콤, 키네마스터, 경보제약, SC 엔지니어링, 그리고 새로 공시가 뜬 게 넵튠이 3일 연장, 영풍재지, 데브시스터즈, 이거 두 개가 예고 상태에서 단일가가 걸렸습니다. 가끔 단일가가 걸리는 종목도 체크해 주시며, 단일가가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아주 가끔씩 대박 나는 경우가 있어서 뭐 대한전선이나 넵튠 이렇게 가끔씩 대박 나는 경우가 있어서 공시도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홍보는 아니고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자면, 검색창에 이렇게 KIND 이렇게 검색하시면 대한민국 대표 공시 채널 KIND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저는 거기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려서 캔들이 좀 힘들다 싶으면 일단 걸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CMG 제약도 제가 최근에 분석을 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 이것도 결국 고점 유지해 주더니 시세가 나왔습니다. 뭐 하루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4.9%가 올라왔으며 좀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나오면서 그전 고점들을 다 돌파한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떨어졌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시초가를 유지해 준다는 조건만 지켜준다면 또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 양회, 이것도 제가 분류를 했었던 종목 중 하나인데 기간에 수급이 들어오기를 바랬습니다. 투신이랑 연기금이랑 사모펀드 쪽에서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금요일날 고점인 6,910원을 제대로 지켜주면서 오르길 기대했는데 기간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시간 지나서 기간의 수급이 쌍끌이 매수로 들어오면서 첫날 고점 6,900원을 지켜주게 된다면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차트 보시면 초보자 분들은 이거 어떻게 보는지도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처음부터 잘 봤던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 책을 보거나 강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이런 것들 계속 밥 먹고 계속 하루 종일 체크하다 보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은 모양의 차트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할 거 시간만 투자해서 꾸준히 보게 된다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의 거래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시젠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서 분류를 하겠지만 이게 시간의 거래에서 험매수가 좀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7, 8천원에 체결될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체결 남기고서 빠졌으며,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전에도 여러 번 그랬기 때문에 이 험매수가 나오면은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원칙을 꼭 생각을 하시고 100% 신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오늘 험매수가 나왔다고 내일 폭락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 점에 대해서 알아두신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경계해서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초가가 얼마에 잡히냐가 중요할 것이며, 이게 단순 험매수였다면 당연히 이거 밑에서 잡히면서 시작하자마자 매도가 나오고 잠깐 튀어 오른다 하더라도 시초가 못 지켜준다면은 당연히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시초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시간의 거래 종가와 고점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개 가격만 비교할 줄 안다면 그 다음날에 눌림목이나 실패하더라도 손절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HLB랑 HLB 생명과학이 1% 정도 오르긴 했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둘 다 분류를 해서 이것도 집중한다면 수익을 낼 수야 있겠지만 또 다른 종목들이 많아서 저는 따로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류를 한다고 답이 될 수도 없고 분류를 하지 않는다고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조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어떤 식으로 계획 세워서 매매를 진행하는지 이 정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종목이야 지금 시장에 널렸으니까 뭐 이것들이 좋다 나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풍제약도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며 쭉 내려보면 삼천당 제약 아까 중복이 됩니다. 중복되게 잡혔으며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KNN 자 보시면 그전 고점까지 거리가 꽤나 있는 편입니다. 근데 최근 고점 2475원 뚫어서 마감을 했으며 약간의 윗꼬리가 잡히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의 거래에서 6%면 좀 많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초가가 이거 근처나 위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이며 잠깐 매도가 나옴에도 최근 고점이었던 그리고 시간의 거래 종가인 2470원 정도 7, 80원 정도 지킬 때 변동성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치 테마주 같은 거랑 별로 친하지는 않기 때문에 딱히 분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 매트릭스가 시간의 거래에서 2%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 게 캐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치료제 관련주인데 캐몬 지금 오랜만에 보는데 그전 고점이 5,730원 이건 장중에 정말 지독한 종목 중 하나이긴 하지만 일단 진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진정되고 황금선 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자리는 5,730원 빠진다면 당연히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 없지만 황금선 계속 지켜주면서 최근의 고점인 5,730원만 제대로 확보해 준다면 또 그전 고점까지 거리도 양봉 한 방이면은 바로 따라 잡을 수가 있어서 일단 진정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 매트릭스가 시간의 거래에서 2% 올랐는데 최근 고점 31,200원 이것도 시초가와 31,200원이랑 그리고 시간의 거래 종가 이걸 비교하면서 그냥 시초가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서 유지가 될 때만 공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점점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드는데 최근에 자비스 이게 시간의 거래 물량 좀 쌓아 놓고서 장후 시간의 거래 쌓아 놓고서 시간의 거래에서 좀 올렸습니다. 첫 체결부터 5%에 체결시켰는데 시작가보다 위에서 마감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거래량 늘면서 시장에 주목받고 있으며 역사적 신고가까지 거리도 멀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 이게 좀 찝찝하긴 하지만 첫 체결 시작가부터 찝찝하긴 하지만 일단 신고가라는 점에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종목은 한 개라도 찝찝하다 싶으면 분류를 하지 않거나 분류를 했어도 그냥 장 초반 보고서 한 10분, 20분 보다가도 주가가 그때도 쉽게 밀리지 않고서 계속 빨간불을 띄고 있다면 그때 공략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으며 만약에 이게 함정이었다면 어차피 10분, 20분 뭐 길게 버티지 못하고서 결국에 음봉을 띄울 것입니다. 당연히 음봉 때는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서 제넥신도 하루 정도 쉬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또 한 번 더 들어오게 된다면 이거 그전 고점 위에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원래 보고 있던 종목 중 하나이긴 하지만 다른 종목 볼 정신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을 새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하루 이틀 더 보고서 이 올랐던 자리 유지해 준다면 그때 다시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돌고 돌기 때문에 쉬어가고 진정되고 다시 오르고 뭐 주가의 움직임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다 보면 보는 눈은 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는 여기까지 보고 상한가까지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한가 체크하면은 오늘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명신산업
두 배 뻥튀기 돼서 매매할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깨끗한 신규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무 궁금해서 다음에 이런 비슷한 느낌의 종목이 떴을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SY 그전 고점 돌파한 상태며 당연히 마지막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적당한 시초가에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막 10%, 15%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5%, 3%, 뭐 낮을수록 좋습니다. 마이너스라도 상관없는데 낮을수록 좋고 어차피 눌렸다가 이게 힘이 있다면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장 초반 눌림목만 활용한다면 그 어떤 종목이든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푸드웰 같은 경우에도 정치 테마주로 엮인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첫 상한가입니다. 다른 종목들과 달리 지금 첫 상한가가 나왔다는 점이며 상한가가 닫힌 시간이 꽤나 긴 편입니다. 11시 전에 닫혀서 한번 풀렸다가 그대로 쭉 거래량도 거의 나오지 않고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첫 상한가이기 때문에 시초가가 적당히 뜨는 걸 기대하고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상한가 갔던 종목들, 상한가 간 상태에서 주가가 밀리지 않는 것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관심 종목 한 개 분류를 해 놓으셔서 매일매일 어떤 식으로 종가를 형성하는지 체크를 하신다면 종목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올라온 자리에서 음봉이 뜨지 않고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호가 단위가 변화는 10,000원 근처에 있지만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획은 없습니다.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간 다음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고서 계속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만으로 잘 무너지지 않는 차트를 분류할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자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한가 갔던 종목들 체크하다 보면 충분히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조건 검색이나 거래량 급증, 수급 상위 분류할 만한 화면은 많지만 종목들이 너무 많아져도 정신이 없고 우선순위도 제대로 못 정하다가 이상한 거 잡아서 손해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분류한 다음에 좀 의미 있는 자리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 정하고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분류 다 했으니까 다 삭제하고 각자 좋은 종목 잘 고르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예시로 보여드린 거니까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종목 보는 눈과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